119표 중에 62표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 교수님? 지금 그 외형상 그 지금 당내 세력 분포를 본다고 한다면 한 6대4 비율로 친이가 압도적으로 상당히 그 친박이. 친박이 예. 친박이 상당히 그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62대 55라고 한다면 사실 뭐 근소한 차이 아주 박빙의 승부를 펼친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결국은 지금 친박계의 정우택 의원이 네. 당선됨으로써 이 지금 이 비주류가 지금 그 당의 그 원내 이 대표를 당선시키고 나서 네. 당의 체질 개선 그래서 당내에서 뭔가 남아서 투쟁을 해보려고 했던 계획들이 결국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지금 그 분위기만 하더라도 사실 그 친박계가 상당히 좀 고전할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류가 높았습니다. 왜냐하고 네. 그러냐면 이 바깥에 있는 전통적 지지층들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원내대표를 그 친이 비주류가 오늘 왜 이러죠? 친박입니다. 비박. 예. 네. 비박계 이 비주류가 잡아야만 새누리당이 희망이 있다. 그런 상당히 이 바깥에서 상당히 그 분위기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당직자들이 10년 만에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네. 파업을 하면서 친박 지도부의 이 전면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이 내외의 여건을 길을 제대로 살리면 충분히 비박이 일을 하다 낼 거라고 봤는데 결국은 이 친이계의 원내 세력의 친박입니다. 친박의 예, 네. 친박의 이 원내 이 세력의 이걸 갖다가 지금 뒤엎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뭐 당장은 지금 비주류가 당을 깨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분당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탄핵 때 보면요, 그 새누리당 탄핵 찬성표가 62표로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대가 56표에 최경환 의원이 퇴장해 버렸으니까. 불참. 네. 네, 불참 57표로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때는 62도 57이었는데 오늘은 62도 55잖아요. 하필 또 그 65로. 그렇죠. 62로 된 거잖아요. 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7표 정도가 요번에는 나경원한테 안 찍고 정우택한테 친박으로 갔다. 예, 네. 이게 찍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거는 비주류 비박의 전략적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애초 이런 싸움을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상식의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친박도 패족이 돼야 되지만 네. 이 친박 정치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좀비 정치예요. 그러니까 네. 바깥의 여론이나 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 이런 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네. 살아남기 위한 좀비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건데 살아있는 시신 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비박은 뭐 새로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어떤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좀비 정치하고 싸워서 당권을 획득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네. 어떻게 탄핵 때 좀 참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원내대표도 좀 이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좀 아니했다. 모양새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저기 네. 원내대표 못 먹으니까 이제 탈당하겠다.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방법은 이제 탈당, 분당 아닌가요? 네, 뭐 한마디로 뭐 새누리당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 저도 뭐 신지호 의원님 지적에 네. 동의하는데 비박 자체가 이번 싸움을 왜 친박과 비박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탄핵 반대는 이미 상식과 비상식 80대 20이라고 한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파의 대결장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탈당밖에 없을 텐데 이로써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은 대선은 4당 체제, 여당 둘, 야당 둘로 이어질 것 같고 그 여둘, 야둘의 다양한 합종 연행과 후보 전술에 따라서 앞으로 대선 국민이 어떻게 펼쳐질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사선의 나경원 의원 상당히 기대를 모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우세하다는 관측도 꽤 있었는데 실패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세 가지인데 첫째, 나경원 의원은 난세의 영웅이 아니에요. 난세다 지금은. 난세죠. 그 새누리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거의 아까 말씀하셨던 패족 일보 직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새누리당 뭐 웰빙 정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웰빙 귀족스러운 의원입니다. 네. 처음에 국회에 배치단 것도 그랬고 그동안 국회의원 4선 될 때까지 그저 조금 험난하게 겪었던 것은 2014년 730 재보궐선거 때 악전 고투 끝에 당시 동작에서 보궐선거 당선되었던 것이 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난세 네. 그야말로 보면 뭐
지금 전투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첫째. 좀 잔다크 같은 투사가 필요한 뭐, 시기다. 예를 들면 주다르크, 옛날 뭐 추미애 다르크 하듯이 네네. 그 잔다르크 같은 그런 기질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9시 반에 이제 의총 열면서 각자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나경원 의원하고 정우택 의원하고 아주 극명하게 갈렸어요. 어떤 건가요? 나경원은 가짜 보수 척결을 얘기했습니다. 가짜 보수를 척결하자. 네,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누리당 128명 의원 중에서 아마 그동안 친박, 범친박으로 분류되었던 사람이 80명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어정쩡하게 큰 틀로 봤을 때 128명 중에서 한 40명 중간에 한 30명. 이른바 중간계. 그 회색이 있는 사람. 중간계라고 하시죠. 회색은 좀 부정적 의미가 있으니까. 중간계. 네. 중간계 입장에서는 보면, 그럼 나도 사실은 그러면 얼마 전까지 범친박이었는데 나도 척결되지 않는가? 가짜 보수란 말에 자존심이 상했다. 상하죠. 거기다 네. 또 하나 콱 지른 게 정우택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박에서 원내대표가 나오면 당신들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네. 그동안 우상호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우택 의원이 뭐라 그랬나요? 웃기는 소리 마라.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야당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하라.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강하게 나간 부분이 예. 좀 주요했다. 거기다 셋째 정우택 이번 당선된 원내대표 당선 정우택 의원이 중도 화합론을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되어야만이 이른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최순실의 남자 8명이 되었던 아니면 강경한 친박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이선 후퇴시킬 수 있지 네. 우리가 당 깨자는 게 아닌 마당에는 네. 나를 찍어달라. 이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당내 반응들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유승민 의원이 실망스러운 결과다.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친박에 당선된 건 어떻게 할지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네. 했습니다. 이 얘기는 좀 탈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앞서 우리 신주 의원께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비박계가 사실 이번 그 원내대표 선거에 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네. 사실 보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이 김무성 전 대표가 원내대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탈당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강하게 치고 나갔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뭐 지난 금요일 날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말 그대로 친박은 패족이 될 거라고 다들 봤고 그리고 또 지금 당 지도부가 전면 사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판을 좀 바라본 사람들이 대다수의 관측이었거든요. 네. 그하고 정반대의 길, 아까 뭐 좀비라는 표현을 썼었지만 정치적으로 사망했지만 끝내 죽지 않는 이런 하나의 나름대로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그 저력이 지금 현재 현실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비박계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를 전면 보이콧하고 강하게 압박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전략을 벌써 수를 놓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안타까운 거라고 했죠. 그리고 사실 이번 이 원내대표의 그 선거 전에 상당한 미련을 갖고 임했던 분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지금 당을 떠나기는 정책 명분은 사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주 초로 예상되는 전국위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결국은 짐을 싸지 않을까. 그때도 저는 친박이 그렇게 봅니다. 되면 아마 예. 탈당을 선택할 근데 것이다. 전국위원회가 이제 다른 네. 당으로 따지면 중앙위원회인데요. 그렇죠. 이 전국위원회는요, 친박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무망하다. 예, 비대위원장이 선출 때는요, 뚜껑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비박이 명심해야 될 거는요, 이 보수 분열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굉장히 말려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보수 분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친박이 과연 보수인가? 이 친박 사람들 보면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우, 좀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입헌 군주국의 어떤 군신 관계에서 신하는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유린하고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보수가 뭐예요? 진정한 보수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수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그거를 뭐 보수 분열이라는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갖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뭔가 그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것이야말로 비박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네. 보여요. 짧게. 저는 네. 새누리당 이른바 그 패족 위기에 몰려있는 예. 친박들 생각에 머릿속을 지배하는 게 뭘까요? 패족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말기에. 말 대선에 지고 나서 당시 안희정 씨가 그 얘기를 했고 2008년부터 패족 운운하면서 그 당시에 사실 범친노의 좌장격이었던 이해찬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정확히 2년 후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범친박들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 너희 비박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용비어 청가를 갖다 4절까지 불렀다면 너희들은 1절, 2절까지는 부르지 않았느냐. 네. 그러면서 지금 보면 뭐 너희나 나이나 똑같고 어쨌든 내년 되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리셔플링 하는 가운데 뭔가 우리 제기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웬만하면 헤어지지 말자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쯤에서 대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더 빨리 갈 것 같다. 반기문 총장도 이제 입장을 냈고, 사실 대선이 언제 치러질 거에 대한 예상을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 얘기인데, 수명재판관에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됐는데,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13일에 끝납니다. 수명재판관이 보통 준비 절차를 이끄는데 선임이거든요. 그렇다면 3월 13일 이전에 판결도 나온다는 시사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5월 13일 이전에 이 최소한 5월 초 대선이 유력한데, 자,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는 이 탄핵 열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5월 중순에 그 대선이 시작되는 것을 사실 그 기정사실로 봤을 때 오늘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보는데요. 왜 그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 내에 비박계를 소위 말해서 비박계의 원내대표가 되도록 지원을 했을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탄핵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비박이 당 지도부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지도부다라고 하지만 실내용은 비박이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이었는데, 만약에 비박이 탈당해서 새로운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게 되면 제3지대 신당에 반기문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과 연대했을 경우에 제3지대가 대선의 전국을 운영할 수 있는 파기를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그것이 가장 두려웠는데 결국은 우려하던 대로 비박의 탈당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이 아닌 비박 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비박 신당은 국민의당이라고 한 나머지 야당과의 연대를 가시화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 하고요.